안녕하세요.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사회에 전부 내놓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 중 하나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 행동이 사실은 가장 큰 실수이자 책임 회피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기부의 역설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통념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질문인데요. 과연 거액의 기부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의무가 숨어 있는 걸까요? 아마 TV 뉴스나 신문에서 이런 장면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부자가 나타나서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하고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찬사와 박수를 보내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네, 바로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평생 떡 장사를 하시면서 정말 꼬깃꼬깃 모은 돈 수십억을 대학교에 턱 기부하신 할머니 이야기요. 우리 사회는 이런 걸 최고의 미덕이라고 칭찬하고 그분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박수갈채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박수는 실컷 쳤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그 선한 의도가 과연 끝까지 선한 결과로 이어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문제죠. 처음에 온 세상에 칭찬하죠. 그런데 불과 1년만 지나도 그 기부자, 이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없어진 돈이잖아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돈은 결국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거나 그냥 사라져버리고 결국엔 그 숭고했던 의미마저 바래지는 거죠. 여기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부가 실패하는 게 돈을 받은 기관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책임은 돈을 그냥 툭 던져주기만 한 기부자한테 있다는 거죠. 그 돈을 잘 쓰게 만드는 것까지가 진짜 자신의 의무였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방법은 뭘까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대 사례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바로 영원히 살아남는 유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은 그냥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거예요. 당장 배고픔은 해결되겠죠. 근데 오른쪽은요? 아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아니,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양식장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알프레드 노벨이 바로 이걸 한 겁니다. 그는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엔진, 즉 노벨재단이라는 시스템을 설계한 거죠. 이건 일회성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해결책입니다. 노벨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노벨재단은 그냥 돈 창고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를 지원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즉, 사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거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아주 적극적인 목표를 가진 살아 숨쉬는 조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시들지 않는 유산의 비밀이죠. 자, 이제 노벨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넘어서서 부 그 자체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철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를 가진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원문에서는 부자를 창고직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개념인데요. 나한테 모인 막대한 부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우리 사회가 이거 가지고 좋은 데 좀 써봐 하고 잠시 맡겨둔 자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임무는 소유가 아니라 이 자원을 잘 관리하고 불리고 다음 세대에 현명하게 넘겨주는 데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책임감을 가진 창고지기들은요. 그래서 평생을 바쳐서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을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장소도 아니에요. 낚시터에서 아니면 동네 공원에서 젊은이들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하면서 이 친구 될성부른가 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럼 그 후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부터 상속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이야기죠. 내 자식이라고 해서 이 엄청난 책임과 사명을 자동으로 물려받을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그 생각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공인은 자기 자식을 자식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아이가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가족관계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내 철학과 비전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어갈 제자를 찾는 스승의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실제 사례로 삼성 창업주를 들 수 있겠네요. 그는 모든 자식들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가르치면서 누가 자신의 경영 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지 시험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가장 뛰어난 제자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철학을 물려주고 나니 재산은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기부와 유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에도 레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준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당장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 그러니까 연구재단처럼 사명 그 자체에 투자하는 건 사회 전체를 위한 지속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그렇다면 진정한 사회 환원이란 대체 뭘까요? 이 자료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의미 있고 비전 있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위대한 그림을 그려낼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내놓는 돈, 그리고 여러분이 남기는 사명,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